학자들, 물론 도사이죠. 학자들에 의해서 주로 쓰이는데, 인서가 탄생하는 시기는 주로 송대로부터 도교에 관련된 학자들이 도교와 관련된 내용들을 역이나 또는 천문이나 또는 술수와 관련된 내용들을 쓰기 시작해서 도교 경전으로 포함되는 책들을 인서라고 해요. 그래서 인서는 동양철학적 사상적 베이스가 있으면 잘 읽어낼 수 있어요. 잘 읽어낼 수 있는데 천서들은 읽기가 어려워요. 천서들은 읽어내기가 어려워서 이 천서에 해당하는 것들은 정말 도교 내부에 수행하는 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마이클 사소라는 사람이 얘기했는데, 이 마이클 사소라는 사람은 1960년대 타이완에 도교 연수로 유학을 와서 타이완에서 직접 도사가 됐어요. 미국 하버드 출신의 박사인데, 그래서 직접 도사로 살았어요. 살다가 장외도서, 도장 중에 도장이 아닌 것, 도장 밖에 있는 것들을 이 사람이 맨날 복사를 해서 다 복사해서 복사를 다 한 다음에 그거를 둘러매고 미국으로 날아갔죠. 도망갔죠. 그건 아직 공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소를 죽이라고 도교 교단에서 명령을 내렸는데 사소는 계속 도망다녔죠. 도사라고 말씀하신 게 뭐 하늘에서 뭐 내려받아가지고 영통을 했다는 아니, 도교 교단 안에서는 도사야라고 인정하는 직책만 된 도사인 거네. 연관을 했으면 도사로 하겠지. 근데 이제 이 장외도서가 세상에 공개되면서 사소 때문에 공개되면서 도교에 관한 관심과 연구가 더 확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소가 그 살이 뭐 이게 해소된 게 풀어진 게 1970년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사소 때문에 더 관심이나 도교에 흥미가 연구가 많이 일어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도장외 말고 장외도서라는 책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저는 다 가지고 있죠. 다 가지고 있는데 도장과 장외도서를 구입하는데 2004년에 1,000만 원 넘게 들었습니다. 어쨌든 USB 10,000원짜리다. 우리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인서에 대한 부분이 어차피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술수학적으로 배우고 있는 명리라든지 뭐 기타 술수학의 모든 전반에 대한 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도교와 가장 영향이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송나라 시대에 움직이 있었다는 것은 결국 이 도교가 위진 시대, 불교가 들어오면서 치열한 그 논쟁을 끝에 위진 시대로 넘어오면서 천문이나 역법에 관련된 부분들이 간지술하고 기존에 내려왔던 술수들하고 믹싱이 되어가지고 지금의 우리 학문적인 체계가 술수학적인 체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저는 늘 고민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됐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정리를 하자면 질문은 이거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술수의 내용들은 도교의 기운을 갖는 건 아닌가라는 질문이고, 그 질문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도장 안에 명리와 관련된 책 또는 점술과 관련된 책, 관상과 관련된 책, 풍수와 관련된 책이 7할 정도는 될 겁니다. 70%. 근데 우리는 다 그쪽 책들을 공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도장 자체가 공개가 잘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접근을 하지 못하고 일부 적천수나 이런 책들은
그 사람들은 보았겠죠. 적천술 쓴 사람, 이런 사람 도교책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도교에 기초해서 그런 사유를 해냈겠죠. 책을 썼겠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 중국 대륙을 지배하는 도교 집단은 전진교이고 전진교의 본사는 북경 백운간에 있습니다. 전진교의 도사들은 모두 다 도교 수련을 하지만 각자 전공이 있습니다. 그 도사 밑에 수행자들은 수천 명이 있지만 그 중에 특히 화식도사란 결혼하고 자식을 놓고 장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화식도사라고 그러는데 일상생활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특정한 날에 모여서 한 도사 스승 밑에서 회합을 갖는 날들이 있는데 도교에서 그것을 원절 또는 먼절이라고 명절처럼 그런 날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풍수를 하는 사람, 명리를 하는 사람, 각기 그 사람 특성에 맞게 도사가 그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각자 전공이 다른 수천 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회합을 갖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차원적인 어떤 비밀스러운 종교의 비밀스러운 의례를 통해서 불사를 추구하거나 신설을 추구하는 집단이 있어요. 도교 안에. 그렇지만 또 하나는 대중의 구제를 위해서 화식도사, 결혼도 하고 자식도 하고 일상 경제활동도 하는 화식도사들도 있어요. 그들 안에서 방기술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요. 또 학자로서의 도사들도 존재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첫째 시간도 얘기했다시피 도사의 도교 경전의 반은 다 방기술이고 우리가 그 방기술에 대해서 접근을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계속 뭐 종교학자들은 이런 상층파, 영국파 경전만 파는 거고 나처럼 철학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철학 사상이 뭔지만 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보는 텍스트는 한정돼 있지만 제가 보면 70%는 아마 방기술의 내용일 것이고 그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백운간에서 행하는 것. 그렇게 보면 돼요. 네, 그럼 이제 또 해봅시다. 술수집단은 관계 내용을 일부 포함하지만 주로 전복, 점상을 위주로 하며 기수, 수리의 내용을 통해 자연의 각종 변화 현상을 근거로 정치사회의 변화를 예측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서 예물지의 기록을 제가 번역해서 쓴 거예요. 이들을 방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지난 시기에 이르면 방사 집단은 거대한 세력으로 형성되어 진시황과 환고조 등에 발탁되면서 권력자 집단이 된다. 이들은 정말기에 송무기, 정백교, 충상, 자문고 등이 유명했고 진나라 시대 때 여구리는 방사 집단을 휘하에 두고 그들을 지원했으며 한나라 말기 삼국전쟁 시기에 조조 등도 방사 집단을 수하에 거느렸다. 특히 방사 집단과 황제의 관계를 살펴보면 방사가 한나라 시기에 이미 귀족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생들이 귀족화한 방사를 닮아가서 방사화된 유생들도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진시황을 보면 진시, 초병천하, 감심의 신선지도, 견, 서불, 한종지소, 다외, 동남동녀, 입회, 후신선야. 진시황이 처음으로 천하를 병 아우르고 나서 신선의 도에 감심, 탐복하여 서골과 한족 등의 사람을 파견하고 달에 수많은 돈을
주면서 동남동녀로 입해 신선약을 구하기 위해서 바다로 가게 하였다. 한홍, 제인, 소홍, 공손경, 남대 등인 태이신인 황야, 제사, 사기, 사물, 입해, 구신, 채약, 상사, 누청금, 한나라가 흥하고 나자, 제나라 사람 소옹, 공손경, 남대 등의 사람이 모두 신선을 한나라 한고조한테 말하면서 흠을 재련할 수 있다거나 제사를 통해서 신을 부를 수 있다거나 물을 어떤 사물을 변화시킬 수 있다거나 바다에 가서 신선을 구할 수 있고 불사약을 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누천금의 상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더 보면 사왔습니다. 응? 뭐를? 이걸? 왜 그래? 옆에 있는 주소를 근데 옆에도 별로 진하진 않다고. 저건 갖고 다니셔야 돼요. 뭘 갖고 사요? 아, 도펠. 계시면 민철선 가셔야지. 이건 다 쓸 필요 있나? 다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한무제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한무제라는 사람이 방수를 매우 좋아해요. 천하 사람들이 한무제라는 사람은 독종유수를 했다고 했잖아요. 유학만 높이고 다른 걸 다 쳐냈다고 했잖아. 그럼에도 이 방수는 매우 좋아했어요. 자목 매우 방수를 좋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천하의 사람들이 방술의 돌을 가슴에 품고 끼고 바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방술을 손에 쥐고 오거나 등에 방술에 관련된 책을 등에 쥐고 오거나 손에 지니고 오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 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술이라는 게 진시황뿐만 아니라 한무제도 방술을 좋아했고 후한을 만드는 광무제도 한 방술에 미쳐서 그들을 상을 주거나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기술수라는 것이 진나라 때부터 한나라 때까지 어마어마한 흥기 상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근거를 한나라 때나 이런 때에서 보면 이 방기술이 나중에 어디로 가겠어요? 다 도교로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왕충이나 이런 사람들이 비판할 때
그들이 다 도교로 들어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방금들이. 그럼 도교의 경전이라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반은 넘을 것이고 70%는 다 그런 내용일 거예요. 쓰기도 싫다. 자, 원정 연간, 천계지 연간 사이에 연제지간, 방사, 진목, 괴목, 개환 두 글자 붙어야 되네. 개환. 이 언유신선, 제사, 치복지, 술자, 이 만수거든요. 이거 지금 원정이나 천계라는 것은 연호이고 그때 당시에 연제 사이에 방사들이 눈을 부릅뜨거나 눈을 흘기면서 신선을 말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제사를 지내서 복을 이룬다라는 술로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들의 수가 만에 이르렀다. 이렇게 방사집단은 신선사상과 결합하여 방성도를 형성한다. 마지막으로 황노도 있다. 황노도는 지난 교체기에 황제 신화와 노자 사상을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전설의 황제가 치국을 치신으로 이해하고 현실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으며 신선이 되기를 희망해서 공동산으로 들어가 신선 방성자에게 신선술을 배워서 마침내 신선이 되어 용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신화이다. 이 신화에다가 노자의 무의 사상을 결합해서 이루어진 것이 황노 사상입니다. 나머지는 뭐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됐고. 자,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가 기도라고 하기도 하고 무기도라고 표현하게 돼요. 무기도. 이 두 가지 표현이 다 쓰이더라고요. 요거하고 신선도 하고 이게 한나라에서 춘추로부터 쭉 전국에서 지금까지 오다가 한나라 때 이런 집단들이 형성돼요. 이게 한나라 말기에 되면 노자 상위주라는 책이 있는데 노자 이 책에서 도교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도교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데 이것들을 도교라는 용어로 아우르기 시작해요. 자,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각자 이러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각자 종교적 활동이나 이걸 해오다가 한나라 후한 시기에부터 이것들이 서서히 결합하고 후한 시기에 되면 교단화된 도교 도교가 성립할 때 이것들이 하나로 수렴돼서 도교라는 것으로 결합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쭉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유가는 처음부터 유교였던 건가요? 공자의 아주 좋은 질문인데 공자 당시에는 그런 게 없죠. 너는 소인유가 되지 마라 라는 말이 있죠. 공자가 그런 말을 하죠. 너는 소인유가 되지 마라. 너는 군자가 되어라. 이게 시작입니다. 시작일 때 이 유를 어떻게 볼 거냐. 1930년, 40년
중국이 혼란할 때 호적이라는 사람이 이 유를 분석해요. 유는 유약하다, 어리다 등등.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을 갖추어주다. 이건 수이죠, 수. 어원들을 쭉 분석해서 호적이 유의 기원, 그래서 원래 유는 특정한 학파를 지칭하거나 집단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란 의미를 가지는데, 이들이 사 집단들 중에서 이들이 공자 이후 그들이 등용되는 조건들이 만들어지죠. 춘추와 전국시대는 전쟁 시기잖아요. 전쟁 시기에 사들이 많이 필요했죠. 필요해서 이 사들이 유세를 하면서 나를 등용해 주세요 하고 쭉 다니면서 이 집단들을 유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유.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로 호적은 해석하죠. 그래서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맹자의 유명한 말이 있죠. 사는 예로 모으면 사가 모인다. 천하가 이렇게 혼란한데 나와 같은 지식과 정보를 갖춘 사를 버려두고 어떻게 이 혼란을 극복한단 말이냐. 맹자가 하는 말이에요. 사는 효와 경을 핵심으로 한다. 이게 다 맹자에 나온 말이에요. 그럼 다시 유라는 집단은 이러한 내용을 갖춘 사들 집단으로 서서히 형성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것의 핵심은 예일 것이고, 그걸 갖다가 전국시대에 오면 유자라고 부르기 시작한다라고 호적이 분석해요. 이 책에서. 그래서 우리는 유자 또는 유학자, 유교라는 말은 공자 맹자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고, 유흠이라는 사람이 한나라 시대 때 춘추 시대부터 전국 시대까지 학파를 분류하잖아요. 분류하면서 그때 전으로 그런 명칭들이 있었으니까 그걸 유학, 유자, 유교 이렇게 명칭을 붙이고 도가, 유가 이런 표현을 했겠죠. 그럼 이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러한 명칭 분류는 유흥의 육례나 이런 데 와서야 명칭이 확정될 된 것이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호적 선생은 어마어마한 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죠. 호적 선생은 아주 미남인데 와이프와 딸이 아주 못생겨서 그 집에 책을 빌리러 가거나 보려면 그 딸을 존경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껏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딸을 사랑하는 척해서 들어가서 그 집의 책을 맨날 복사해오거나 빌려오거나, 한국 유학생들이 1960년대 70년대 유학생들이 그래서 빌려온 것들을 책을 맨날 저는 또 그 빌려온 걸 또 재본해서 잔뜩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다 버리고 이제 없어요. 호적 전집도 다 가지고 있었는데 버리고,
이제 쓸모가 없어요. 이제 책을 볼 데도 없고 도서관에 기증해도 도서관이 안 받거든요. 뭐 책을 참 황당해. 그래서 제가 읽은 기억은 그래요. 예. 한 언어에서 자유롭다는 것은 굉장히 그 사람의 장점인 것 같아요. 뭐 중국어나 한문이 자유로운 것은 자료를 마음껏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자유로운 것 같아요. 저는 따로 중국어를 배운 적도 없고 수당은 다녔지만 그냥 구구책처럼 있습니다. 구구책. 잠깐 쉬죠.